무언가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 펜타닐과 같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영상인데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런 영상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동물들도 때때론 약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는 겁니다. 여원숭이로도 불리는 리머는 굉장히 영리해서 지네의 독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네는 리머에게 공격당하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독이 담긴 액체를 뿜는데요. 리머는 이 독을 자신의 털에 바르곤 하죠. 지네 독을 털에 왜 발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행동입니다. 리머가 사는 지역에는 말라리아가 널리 퍼져 있는데요. 이 진해의 독은 마치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뿌리는 모기 기피제처럼 작동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나 다양한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이 진해의 독에는 벤조키논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리머의 피부에 흡수되면 마치 약에 취한 듯한 상태가 되는 특이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작용 탓인지 리머는 지속적으로 진해를 깨물고 탐내는 마치 약에 중독된 듯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에서 베이커리 재료로 사용하는 양귀비씨를 재배하는 양귀비 농장에서 200마리의 백조가 농장에 침입해 양귀비를 먹다가 중독돼서 쫓아내도 떠나지 않고 가는 척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버티는 등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놀랍게도 동물들도 약물에 노출되면 이상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동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면서 중독이 된 경우인데, 그런데 여기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중독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에 사는 수생동물인데요. 각종 약물들의 수중 오염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마약뿐 아니라 처방되어 사용되는 약물들의 경우에도 섭취 후 인체에 모두 흡수되거나 완전히 대사되지 않아 일부는 배설되고 남은 약은 하수에 버려지면서 물에 녹아 강과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약물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하수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강하류나 연안 바다에서는 알레르기약, 항우울제, 항생제 등의 성분이 꽤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우울제와 같은 항정신성 약물은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나 흡수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지닌 많은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물에 녹아있는 약물이 수생동물에게 작용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정신성 약물로는 졸로푸트, 프로작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세로토닌이 뇌에서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많이 활용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로 배출되는 양도 상당히 많은데요. 놀랍게도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가 수상 생태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우와 유사한 항각각류를 하수 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프로작에 노출시켰더니 노출되지 않은 개체들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주로 머문 반면 프로작에 노출된 개체들은 빛이 들어오는 물 표면으로 가려는 행동이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게 물 표면에는요 새를 비롯한 다양한 포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쉽게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이쯤이야 뭐 좀 빛 좀 보러 갈까? 하고 용감하고 무모한 행동을 보이는 셈이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각각류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은 번식을 위해서는 새와 같은 척추동물의 내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치 연가시가 곤충을 조종하듯 각각류의 뇌 속 세로토닌 양을 늘려 물가나 수면으로 유도해 숙주가 잡아먹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즉 프로작도 뇌 속 세로토닌 양을 늘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류가 마치 기생충에 감염된 것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엑스터시라고도 불리는 MDMA의 경우에는 환각작용 외에도 공감 능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특이한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문어에게 MDMA를 투여했더니 원래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문어가 주변의 다른 문어에게 다가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문어는 화려한 색깔의 장난감이나 공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이 실험에서는 그런 장난감을 제쳐두고 다른 문어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항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 성분은요 개, 물고기, 올챙이, 꿀벌, 심지어 초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생, 육상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약물 오남용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단순히 물속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삶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하고 재밌는,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